집담회라는 형식과 이 페이퍼가 없는 토론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모두 다 발표자라는 발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제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서로 격의 없이 플로어와 패널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과감하게 제가 뭐 질문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손 들고 말하시면은 굉장히 원만하고 재미있게 집담회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그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청년에 대한 이해가 생각보다 적었어요라고 하는 꼭지를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집담회는 청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인데 이를 위해서 청년들이 어떤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질문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요즘에 뭐 수저계급론, 뭐 무슨 5포, 3포, 7포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익숙하죠. 그래서 청년들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불안함의 어떤 속성들이 무엇이 있냐, 어떤 게 그렇게 불안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교무로 살거나 성직자로 살거나 약간 한 단계 비껴 살다 보니까 그 고민의 결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 패널들에게 어떤 좀 불안함과 어떤 시대적인 고민을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어린 우리 경영교관께 먼저 질문을 할 텐데 나와 어떤 내 주변의 인물들 사이에서 요즘에는 우리 대학생들은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혹시 뭐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대학교가 다양한 지역에서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이 모인 친구들이 만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항상 생각을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업 같은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는 저도 4학년이거든요. 지금 제 친구들 다 보면 취업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갈 때 안정적인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가치관의 충돌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또 오늘도 이제 친구랑 얘기하다 왔는데 최근에 좀 사회적 이슈가 많이 부각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내가 과연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최근에는 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도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원래 잘 먹고 잘 살던 분들은 그대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런 전망이 뭔가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걱정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그래서 네. 우리 조금 먼저 우리 선배의 길을 걸어간 우리 두 분 대학원생에게 한번 우리 후배를 위해서 한번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런 기준과 이런 가치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민수교가 먼저 좀 알려줄까요? 저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뭘 해야 될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뭔지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득 제가 이제 대학원생이라는 게 계속 길이 좁혀지는 거다 보니까 제가 대학원을 진학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고민해보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단순하게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깊게 들어왔고 지금 와서 발을 빼자니 뭔가 두렵고 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뭐 흐름에 맞춰서 그냥 따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자기가 길이 없다고 하면은 근데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약간 큰 목표를 보고 로드맵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 요새 드는 생각인데 저는 이제 뭐 학교에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어디 연구직으로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뭐 해외에 나가서 누구에게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그 사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또 필요한 곳에 봉사하는지 이런 봉사 쪽에 제가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그 봉사 쪽으로 나가자고 하니까 제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가서는 또 그래서 저 같은 후회를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좀 계속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사실 모든 사람의 그거잖아요. 의문. 근데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근데 뭐 저희는 이제 또 원불교 식구들이고 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교법대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 저는 대학원생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대종사님이 21세기의 대학원생이에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살아가실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뭐 좀 더 부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우리 민수 교우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뭔가 봉사를 하게 되면 이걸 포기하게 되는 것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박사학위 과정을 하게 되면서 내가 하는 거를 더 못하게 될까? 할 수 있는 게 좁아질까? 그런데 오히려 저는 거기서 이거 내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이 큰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저 이제 공부하는 교우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아까 경영교우가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많아요. 대학생들도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뭐를 하고 싶고 뭐를 좋아하고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세상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채널도 많아지고 접하는 게 많아서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그림도 그리고 싶고 뭐 웹툰 작가도 되고 싶고 음악도 하고 싶고 막 요즘에 막 인기 한참 좀 없어지긴 했지만 아이돌 이런 것도 여전히 학생들한테는 인기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로가. 근데 그만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면 성공 못 해. 돈 못 벌어.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과 그거를 외부에서도 얘기하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좋아하지만 이걸 한다 그랬을 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원하는 거랑 해야 되는 거랑 간극이 생기니까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그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살기도 좋아졌니, 재미있는 것도 얼마나 많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많아지고 선택할 게 많아진 것만큼 그만큼 선택 못하는 것도 많아진 거죠. 그만큼 박탈감이 많아서 힘든 것 같고 그 어려운 거를 이야기하고 지금 명성 부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를 교법과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링크들이 많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말은 쉬운데 어려워요. 그렇죠? 네. 아까 그 선택과 집중 얘기를 했고 선택의 강요성에서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선택의 고민의 그 순간에 놓였을 때는 굉장히 정말 그게 그 갈등의 어떤 결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숙제인 것 같은데 아까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직업적인 선택을 할 때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좀 다른 거를 좀 놓아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이 자리에서 가장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인수 교우님은 또 지금 디자이너로 나이가 많으신 이 인수 교우님은 지금 디자인 활동을 하시는 그 디자인 업체 대표예요, 무려. 근데 그 회사를 차리면서 그리고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또 대학 공부도 중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이렇게 청년으로서 살아오면서 어떤 것들을 포기하는 게 제일 힘들었는지, 어떤 집중을 할 때 가장 갈등이 많았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좋겠어요. 네. 뭐 지금 경영교가 했었던 고민을 저도 했죠. 모두 다 하는 그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겪고 나서 지금 그 겪는 후배들을 보면 사실 제가 고민하고 제 친구들이 고민했던 것보다 지금 후배님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간접으로 느껴도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도 그냥 뭐 조금 사적인 내용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진학을 할까 취업을 할까 고민을 할 때 저도 취업을 한다고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진학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취업을 해서 뭐 또 이렇게 좀 열심히 살다 보면 진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유가 그 선택을 하면서 그런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살았다고 얘기하면 좋죠.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또 찾아지더라고요. 그런 기회가 찾아져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또 그러면서도 원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중간중간에 신앙생활 하는 게 많이 그 중심을 잡아줬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후배님들이 저보다 더 힘들어 한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취업을 선택했을 때 옳으냐 그르냐가 판단이 좀 덜 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A를 선택해서 B를 포기했는데 내가 A를 선택해서 얻는 것보다 B를 포기해서 이뤄지는 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리고 앞이 자꾸 세상이 바뀌는 게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내가 A를 선택해서 갈 때 내 자리가 없으면 다시 돌아왔다가 B로 가려면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실질적인 답을 교단이나 뭐 쉽게 얘기해서 원불교 선배님이나 원대현 선생님이 선배들이 주지는 못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교무님이 어떻게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건 없지만 그 원하는 바를 어떻게 원하고 어떻게 이뤄가는 거에 있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막 요란할 때 그거를 조금 옆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게 교화하고 청년을 생각하는 우리 원불교구 교무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네, 그래요. 공감이 되는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교무님이 반절이고 또 청년분들이 사실 또 반절일 정도로 교무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사실 우리가 대학생 교화가 그 어떤 세대 교화보다 가장 어렵다고들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했을 때 대학생들이 가진 현실 고민들이나 숙제들을 교무님들이 상담이 굉장히 피상적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 전에 경영교 때 물어봤어요. 교무님들이 청년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했었거든요. 우리 경영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교무님 바이 교무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교무님마다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교무님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는 굉장히 공감해 주시면서 사실 얘기하는 거는 해결 방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얘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만큼 힘들어요. 뭐 조금만 뭐 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교무님 같은 경우는 꼭 그걸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교무님들이 있으시죠. 교무님들 병이야 그게. 근데 이제 어쩌다 보면은 그게 누구나 아까 인수교우님도 말씀하셨지만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답변이 저한테는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답변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후로는 뭔가 교무님께 더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얘기하기가 좀 두려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교우님 같은 경우는 공감을 해주세요. 아, 너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근데 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교무님마다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교무님 바이 교무님 했는데 또 교도 바이 교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연이처럼 어떤 구체적인 답을 딱 내려주는 것보다는 공감해주고 소통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반대로 좀 확실하게 얘기해주지 맨날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인수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 중에서 이제 진학보다는 진로 선택을 했었고 A와 B의 선택 중에서 B를 선택하니까 B를 통해서 내가 좀 삶이 풍부해졌다, 더 삶이 다양해졌다 이런 해결을 했는데 우리 또 반대로 진로보다는 진학을 선택한 우리 두 분의 남자 패널이 있는데 혹시 우리 민수교우나 명섭교우님은 아까 이런 선택과 고민, 집중이라는 어떤 이런 강요된 상황 속에서 어떤 걸 포기하는 거 말고 그럼 나는 이런 걸 좀 더 우선순위로 가져보고 싶었다. 나는 이거에 좀 더 집중해보고 싶었다라고 해서 그 선택지의 문제를 풀어간 경우들이 이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약간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거를 포기를 하고 이제 어떤 거를 가지느냐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3포 세대, 5포 세대 오늘 찾아보니까 뭐 7포까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포기할 게 많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마를 때 물은 마셔야죠 그래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와, 이 5포 뭐가 있지? 지금 다 기억도 안 나네요. 연애가 있어요 일단. 연애, 그 다음에 결혼 있고, 그 다음에 출산 있죠. 취업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요?
취업을 하느라고 힘들었던 거죠. 취업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인간관계,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집, 또 뭐 취미, 여가, 인간 이런 거 다 포함하니까 17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를 하면 내가 행복한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애하면 뭐 재밌죠 뭐. 근데 연애를 안 하면은 내가 불행합니까?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데 불행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연애 안 해도 나 행복해요 하신 분 있잖아요. 여기 손을 드시네요, 우리 허승규 교우님. 근데 과연 그런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게 나의 행복을 담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제 주변에 뭐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됐으니까 결혼을 한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왜 이렇게 불행해하는지 모르겠어. 행복하려고 결혼했으면서. 그런데 결혼 자체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결혼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행복하게 할 수 있나 아니냐 차이를 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출산, 나는 아이를 가져야만 행복한가? 제가 고원회 활동을 하면서, 고려대학교 원불교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유서 깊은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보면은 한 70몇 학번 선배님들도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선배가 감정이 이제 알코올로 인해서 막 격앙이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 번씩 나의 자녀를 보면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것도 나의 행복,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 데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세대 살고 있으면서 포기를 해야 될 것, 그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가?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뭘 가져야 되냐? 행복해야 되는 그걸 가져야 되죠. 그러면은 나는 이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뭘 가지고 있느냐? 아까 제가 교법대로 하면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근데 교법에 보면은 대종사님이 개교의 동기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원불교를 연 이유는 파란 고의 일체생령을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청년으로서 굉장히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정도 배워가지고 그리고 세상 앞에 섰을 때 뭘 해야 될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끌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그게 나의 동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대학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식품의 안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먹는 거 앞자리에 지금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네요. 이게 불안하면 여러분들은 낙원 세계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로 이것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맛도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에너지를 잘 받아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일, 행복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거, 그게 제 꿈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제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원불교를 하면서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 게 왜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행복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 힘들어서 무엇이 불안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결을 좀 많이 알아보자는 건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극복하고 있는 케이스를 또 들어봤습니다. 우리 민소교우님도 또 혹시 어떤 고민 과제들 속에서 이런 선택에 나는 좀 집중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취업이랑 진학이랑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질문이셨죠 아까. 그 우선순위를 뭘 두고 이걸 했는지. 저는 제가 뭔가 만족감 이거를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은 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진학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학위도 받고 또 뭔가 연구를 해서 업적을 남기고 이런 게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겠다라고 우선순위를 두고서 이렇게 진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제마다 이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한다. 그 성과를 내야 된다는 책임감과 과제를 해냈을 때 오는 만족감 때문에
또 다른 걸 또 버렸죠. 잠을 버렸고 그리고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네 그랬는데 그랬는데도 뭐 행복했어요. 그냥 저는 그걸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이제 명석교가 얘기해 준 것처럼 뭐 포기했음에도 행복하다. 근데 지금 와서 다 이게 지금 너무 우리는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면은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 질문지를 좀 미리 받고서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친구가 뭐 자기가 막 말해요. 근데 저랑 비슷해요, 고민거리가. 왜냐? 같은 계열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엘리트주의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피라미드가 있다면은 위에 꼭대기에 있는 계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고민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든 고민들하고 통할까라고 좀 그 친구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래서 서로 고민하는 게 다를 거고, 쟤는 뭐 집이 뭐 어느 정도 사니까 박사학위도 받고 이런 거지. 나는 지금 당장 내가 내 입에 먹고 살 게 급한데 뭔 학위가 필요하고 이렇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얘기를 다시 돌아서 좀 하면은 저는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뭐 포기하고서 박사 학위를 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개인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이 없어요. 집을 근데 그렇다고 포기하고 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제 미래를 담보로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지금 뭔가 부담되고 걱정되고 이 빚을 다 어떻게 갚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는 뭐 자녀 포기 뭐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자녀를 낳는 게 행복인데 그거를 저는 포기할 수 없거든요. 저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화이팅. 제가 애국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또 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처럼 해왔듯이 계속해서 힘들지만 또 마음을 조금 회복하고 또 다시 전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제 같이 얘기를 좀 들으면서 든 생각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마음의 힘이라는 게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의 힘이 이제 원불교 신앙을 하면서 좀 쌓이신 것 같고 모르죠 또 타고난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마음의 힘이 있으시고 서원도 있으시고 또 욕심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맡아서 기업도 운영하시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각자 자리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이렇게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교무님들이 계시니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바교, 교무님 바이 교무님, 교도 바이 교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도 하시고 공감해 주려고도 하시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토론은 좀 무겁더라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 힘들다고 하는 그 힘듦의 내용이 뭔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그래서 교무님들은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교무님 바이 교무님에서 좀 좋은 교무님 쪽에 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 청년분들도 어떤 세대들끼리 고민하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같은 세대들끼리 공감하고 공유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좀 그래도 잘 풀어가고 있는 분들을 모셔놓다 보니까 잘 해결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네네. 지금 취업 이 진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조금만 좀 보태자 그러면 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교당에 그러니까 대학생 때 열심히 했었던 언니인데 한참 뭐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이러고선 소식을 몰랐는데 갑자기 교당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언니 너무 오랜만이다. 막 옛날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있었던 거 막 기억나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언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교당 한 번도 안 오다가 이렇게 올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말이 너무 많은데 들을 말이 없어서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은데 다 자기한테 마음에 와닿고 들을 말도 없다는 거죠.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조금 이렇게 딱 맞은 것 같은 생각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제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제가 이 집담회를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도 청년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데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취업만 생각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도 일자리 카페라고 하잖아요. 나라에서도 말로는 일자리 중요하고 막 이렇다 그래서 센터도 엄청 많아요. 센터도 엄청 많고 블로그 뭐 이렇게 좀만 쳐보면 그런 거 막 이렇게 멘토해주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는 이런 대학을 나왔고 이런 데 가고 싶으니까 내가 A, B, C, D에 보기를 주겠어. 이렇게 하는 답을 교당에서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청년들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와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쭈쭈쭈 그랬어 우리 청년 이러는 거를 좀 바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완시킬 수 있는 곳, 취업이라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취업 관련한 뭐 멘토들이 하는 말이나 좋은 말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많겠죠. 취업에 관한 좋은 말 들을 때 많겠죠. 소식 들을 때 많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 어린 말. 너 잘할 수 있어. 취업 이런 거 고민이라고 하더라. 교무님 잘 모르겠지만 걱정하고 노력하는 거에 있어서 같이 해보자. 고민해줄게. 이런 게 교무님이 해줄 수 있는 취업 상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먼저 알아가지고 했는데 제 질문 내용을 좀 바꿔서 그 네 분 패널들이 잠깐 이런 현실적인 청년들의 문제들 속에서 지금 교무님들도 많이 오셨고 하니까 교무님들이 좀 이렇게 좀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설교실에 이런 얘기를 좀 풀어주세요. 청년들의 문제들에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라고 좀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영교우도 교무님 바이 교무님에서 어떤 교무님이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그 제안 속에서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뭐 제 고민거리를 말하고 싶다는 게 그것도 사실 그 말하고 싶다는 그 순간에도 교박이에요. 이 교무님은 과연 내 얘기를 잘 들어주실까? 이 교무님께 말해도 충분히 내가 뭔가 믿음이 있어야 그런 얘기가 오고 가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법회만 보고 끝 이런 느낌인 교당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교무님이 계속 날 신경 써주고 있는 느낌이 들고 이 교무님께는 내가 고민 상담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순간에 말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베이스가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이 친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뜨끔했어 지금. 보면은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교전 말씀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설법 말씀이나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조금 어려운 뭔가 나랑 공감되지 않는 그런 설법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는데 교전을 찾아보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도 이미 대종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그런 말씀이 교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설법이나 법원봉독 때 한다면 그 친구들도 교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하면서 뭔가 그 교전을 찾을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교전에 막 너무 어려운 말 아니라 진짜 이 친구들이랑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법어가 뭐지? 이러면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좋은 교화의 팁을 전략을 알려준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교 네. 제가 뭐 뒤에 나오는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나온 김에 지금 여기 와 계신 교무님들을 보니까 신임으로 가신 교무님들도 계시고 좀 오래된 교무님들도 계시고 하신 것 같은데 우선에 조금 오래된 교무님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수의단에도 뭐 올라가고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꼭 올라가야 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청년 담당하시는 교무님들을 조금 연륜이 있는 교무님이 맡아서 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연륜이 어린 교무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꼭 그 교무님이 혼자 공부하거나 청년법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무님들이 너무 바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면은 많이 봐와서 알거든요. 그래서 청년 법회를 하는데 어린이 법회처럼 하시는 교무님들이 계세요.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린이 법회처럼 하는 거예요. 마치 뭐 차륵으로 뭐 고무처럼 뭐 만들게 하고, 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약간 청년 법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을 좀 많이 읽으시든지. 그러니까 이게 왜 얘기가 나오냐면은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교무님 바이 교무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자기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는 자기가 들은 게 있으면 그 들은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교학과 원불교학과 그 학부 4년, 석사과정 2년 하고 6년 동안 바깥 세상과 단절된 상황에 살다가 갑자기 나와서 교화를 하라고 하면은 6년이면은 스마트폰이 없다가 스마트폰이 생기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커버를 할 수 있게 좀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주고, 그리고 근데 이건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려봤자 위에서 해도 그 큰 교우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법제화해서 네, 꼭 마련을 해서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제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정책연구소 교무님 열심히 적고 계셨어요. 네. 금방. 그 순간에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었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민수 교우님이 좀 너무 교양 있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른들이 청년 담당을 젊은 교무님들이 하면 얼마나 좋아. 너네들끼리 공감되는 것도 많고 같이 놀고 어울리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젊은 교무님이 청년 담당을 하는 게 옳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꽤 많이 들었는데 그게 옳지 않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재밌는 것도 되게 많고 다양한 것도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당 밖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저희 선배님이라고 하면 너무 가깝긴 하지만 좀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가 생활이라는 게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니까 교당 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들 행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애들 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교화는 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당에 왔을 때 교당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 이게 달라. 교당에 오면 이게 다른 게 있어야지 청년들 온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교무님들 중에서도 저희랑 같이 공감하고 고민할 수 있는 교무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것도 너무 많고 고민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답이 없을 것 같은 고민인데 내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살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채를 잡아줄 수 있는 나이가 되시는 교무님들이 설령 조금 촌스럽더라도 아재 개그를 해가지고 우리를 오그라들게 하더라도 우리를 조금 품어주시고 그런 철학적인 고민에 있어서 조금 물꼬를 트여줄 수 있는 교무님이 청년 담당 교무님을 하시면 농구를 같이 해주시는 교무님보다는 저는 더 청년 교화에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교무님들에게 굉장히 희망 섞인 발언들을 두 분이 해줬습니다. 네. 네, 잠깐 우리가 이제 또 너무 많은 말들 속에서 사실 우리가 실천이 적은 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청년법회는 정말 무엇이 담겨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또 우리 인사말에서 우리 오민웅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해서 정말 뭘 담을까 좀 그런 얘기들 미래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법회에 오면 청년들이 좀 공감하고 공유하고 좀 같이 놀고 좀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오면은 법회 보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롭다고 좀 말하기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청년 법회에는
그리고 법회라는 구조를 포함한 모든 청년들의 단위 활동 속에는 어떤 것들이 좀 담기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우리 패널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디테일이 강해야 정말 강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법회의 내용 속에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담기면 좋을까라는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청년의 어떤 소통과 어떤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풀어가신 내용들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저랑 멀리 있는 우리 민수교부터 좀. 네. 이게 지금 누가 먼저 시킬지 모르니까 좀 답답하죠. 이게 제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수교가 먼저. 네. 네. 우선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교당 내양시주의상, 상시응용주의상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잘 녹여낼 수 있는 법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행학교화단에서도 문답감정 외에 유무념 체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매주 자기가 그러니까 그 행학교화단 그 단마다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서 내가 각자 유무념을 뭘로 하고 있고 나는 오늘 유념 몇 번, 무념 몇 번 이거를 서로 챙겨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하는 친구들 많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서로 챙겨주다 보면은 나도 좀 해볼까라는 마음이 나서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그래서 문답감정과 유무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화 위주의 단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별로 뭐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심신자용 처리권에 대해서 그 마음일기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뭐 단마다 조금씩 다른데 회화 주제를 막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제가 속한 단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각자 마음에 드는 본문 하나를 읽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감상과 소회를 서로 나누는 시간. 그래서 이런 본문이 있으니까 너도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연을 준비해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요. 뭐 다들 교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 이게 출석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회화 같은 것들, 뭐 꼭 설교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법문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게 법문으로 풀어지면 사실 저희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법회에 왔다 가면 좋아요. 마음이 좋아져 편해져요. 근데 자기가 삶이 좋아지고 있는 거를 내가 교당을 다녀서 그런 거다라는 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한번 줘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그건 어떻게 됐니? 내가 이렇게 해보라는 건 잘 해봤니? 해서 내가 교당을 다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그런 소득 유무를 꾸준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이 친구들 계속 교당에 오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이라는 말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수교우님은 어떤 것들이 좀 담기면 좋을까요? 저도 민수 교님이 얘기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설교가 사실 청년들한테 안 와닿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고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남 얘기 같은 거예요. 스님 얘기를 막 하는데 나는 지금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설교라는 거에 그게 담기는 게 조금 더 거리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설교에 청년들의 얘기가 더 담기면 설교가 재밌겠죠. 설교라는 그 어떤 우리 법회 유형이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조금 붙여서 그런 거죠. 많은 청년들의 그 속속들이 얘기를 다 담아낼 수 없으니까 그게 좀 이렇게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많이 담아진다면 좋겠고 예를 들어도요. 뭐 그냥 좀 제가 지금 딱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먼 예가 아니라 그냥 가벼운 예를 들어주는 게 좀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문답감정이랑 회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설교를 해주시고 간단하게라도 감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했던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와야 내가 교당에 그냥 엉덩이만 붙였다가 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 머리 작용, 마음 작용을 했다는 거를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민수 교우님이 기본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행하교화단이나 안암교당은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더 많잖아요. 저도 교당에 이제 그냥 교당에 다니는 청년이고 교당 교화를 했었던 선배 보면 그러지 않은 교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거를 공부를 해야 돼. 교법대로 살아야 돼. 교리가 뭐냐면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끌으려면 제가 이거 정답은 아닌데 지금까지 제가 결론을 내린 건 뭐였냐면 세상이 되게 밝아져가지고 명확해졌어요. 이건 이거 저건 저거. 그러니까 얘네들도 내가 교당에 와서 아까 민수교도 얘기했지만 내가 교당에 와서 얻은 게 무엇이고 해야 될 게 무엇이고 이게 맞고 이게 아니고 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이제 방법적인 거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불법시 생활실 불법이 정확하게 된다는 거를 얘네들한테 확실히 알려주면 저는 그러면은 안 되더라도 교당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그거예요. 교당에 청년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는 청년과 공부를 안 하는 청년이 괴리감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리드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친구는 유문형 대조도 안 하는데 친구는 맨날 일기를 써가지고 그거 와가지고 감각강사 발표해.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알아가지고 교당은 다니는데 내가 이거 못하고 있네? 그러면 이게 자괴감이 들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아우르려면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불법시 생활실 불법이 된다는 걸 명확하게 늘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청년 법회에서 가야 될 목표 내지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용이 참 좋네요, 다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막 일자리 법회 막 새로운 막 이상한 거 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이렇게 회양하자 하는 말씀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두 분이 먼저 우리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를 많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정신 수양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있어요. 뭐 일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내 생활을 바르고 이러는 게 있는데 교당은 자기개발 동아리가 아니거든요. 종교지. 정신 수양, 좌선, 기도 이런 게 빠진 교당은 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에는 같이 닦아야지. 그래서 그런데 우리 청년들 한번 놓고 보면 뭐 집에서 좌선을 하는 친구, 연부를 하는 친구, 뭐 기도를 조석으로 놓치지 않고 하는 친구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해주는 게 앞으로 교당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원불교 수행 방법 중에 헌배가 있습니다. 헌배가 있는데 보면은 뭐 지극히 헬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빠르게 하면은 격렬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너의 관절을 열심히 움직여서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것도 있는데 헌배를 하고 나면 수승화강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당에서 같이 한번 해보면서 왜냐면은 그냥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랬을 때 얼마나 집에 가서 하겠어요. 교당에서 한번 해보면 느껴지거든요. 뭔가 머리가 시원해 막 이런 느낌이 들면은 내가 그러면 가서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운동하는 김에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당에서도 우리 친구들 물론 머리가 많이 아파요. 자기가 하던 일들 잘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선 정말 그 지혜의 차원에서 우리의 생활을 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신을 수양하고 마음을 심으로써 둘 다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게 앞으로 교당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연교우가 네. 네, 뭐 재미를 먼저 보여서 오게끔 하는 방법도 있겠고 재밌다 보니까 또 막상 나오니까 원불교 사람들 또 좋잖아요. 원불교 사람들 만나니까 또 좋아. 근데 좋은 게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불교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 회장이나 뭐 원대원 회장을 하면서 다른 교회를 보면은 법회 식순을 제대로 진행 못하는 회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개식을 하는데 죽비 3타를 치지 않는 경우도 봤고 경종 10타를 엄청 빨리 치는 경우도 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회를 가서 보면은
그냥 옆 사람 따라하는 정도?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교전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좌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호흡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공부의 시작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어디 가서도 얘기했는데 교전을 피는 게 무서워요. 왜냐면 학생들이 책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교전에 한자도 있지 어려운 말씀이지 뭔가 옛날 얘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걱정거리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본문 말씀을 찾아서 그 교전을 읽게 하는 그런 첫 시작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법회 식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교전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더 원불교에 대해서 신앙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끝까지 원불교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힘을 낼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 그리고 청년법회에 이런 것들이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분의 어떤 당부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청년의 활동이나 청년 법회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청년 문화예요. 특히 원불교 청년하면 어떤 상징적인 내용들이나 청년들이 어떤 좀 문화적인 지향점을 가지면 좋겠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희가 원불교 2세기 하지만 원불교 2세기는 앞으로 원불교 청년 문화는 어떤 것이 돼야 될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반대로 과거의 원불교 1세기 청년 문화는 뭐였어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뾰족한 아주 좀 대체적인 이런 질문들이 사실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우리 원불교 청년회의 문화를 청년들의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원불교 청년하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핵심 키워드가 뭐가 돼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질문처럼 드리는 거지만 그런 것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원불교 2세기를 열어갈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은 어떤 좀 문화적인 정신이나 키워드를 가지면 좋을지 두 가지씩만 한번 찝어달라 제가 부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섭 교우가 먼저 할까요? 네. 두 가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견성 2. 활불. 견성해서 활불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문화가 뭐 견성해서 막 어렵게 생각하는데 뭐 앞으로는 집에서 하고 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단계도 또 여러 개 있다 하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내가 이 세상이 어떤 건지 내가 그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지 잘 살겠죠, 그 친구는. 그럼 우리가 우리 청년 문화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친구가 진짜 그런 마음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아니면 대학원에서 연구를 해요. 아니면은 뭐 옷가게에서 옷을 팔아요. 또 여러 가지 직업이 있겠죠. 그렇게 아래서부터 아니면은 그 사회 한 구석에서부터 자기가 활불의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구들 앞으로 환영받을 겁니다. 환영받아서 결국에는 장사라는 친구는 장사가 늘어날 거고 밑에서 신입사원을 입사한 그 친구는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될 거예요. 그 활불의 마음을 가진 그 친구들이.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그런 높은 자리 갔을 때 이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멋있게 변할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50세, 60세가 됐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성공해서 살아보니까 난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앞자리만 보고 쫓아오는 새로운 신입사원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럼 그 집단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부처님 집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키워드를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교무님들은 이 친구들이 견성을 하고 활불로서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고, 청년들은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죠. 네, 원불교 청년 하면 견성과 활불로 네, 듣기를 좋습니다. 네, 우리 인수 교우님은 두 가지를 뭘 꼽겠습니까? 네. 저는 훈련이랑 공익심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훈련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지만 좀 청년들의 생활과 삶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기도 그렇고 상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저는 문화로 좀 더 자리에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런 생각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원불교 청년회에서도 이제 정기 훈련도 많이 행하고 그런 어떤 기회를 청년들한테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지만 훈련을 통해서 청년들이 진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템플스테이 같은 거 굉장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만큼 우리도 훈련이 있는데 좀 마케팅을 잘해서 훈련을 많이 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공익심은 많이 개인적이고 많이 이기적인 생각들이 만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그러지 않고 싶은데 남들은 그런데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공익심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살려서 생활하는 내 삶, 내 사회를 만들어가는 청년이 될 수 있게 그런 어떤 연계된 행위들, 행동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정전 교리 퀴즈 대회 때 답으로 나올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 주제 정전 백달한데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네. 우리 민수 교우님은 네. 네, 저는 세 가지. 욕심도 많아서 세 가지. 네. 저는 이제 문화적 가치 좀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요. 소규모, 다양화 그리고 연대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좀 많은 작게 많이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힘이 딸릴 수 있으니까 서로 연대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직 초창기니까요. 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경연 교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나이가 제일 어려요. 그래서 본인이 재연도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청년 문화를 만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뱉은 말들을 잘 책임질 수 있는 두 가지 네, 청년 문화 네,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 교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비교도를 교도로 만든다 아니면 지금 뭐 쉬고 있는 교도들을 다시 교도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반 교도나 비교도에서 교무님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 교화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미 뭐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되게 여성 교무님들에 대한 그런 제약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교무님과 다른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게 크게 좌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 세기 때는 변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냥 함께 다 같이 함께 이 세기도 가서 멋진 3세기를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세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정말 감사하고 홍대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원불교 청년 교화를 위한 집담회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참 재미있고 특히 또 그 어떤 것들보다도 많은 숙제와 과제들을 이렇게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뭐라도 좀 해보자, 그리고 같이 해보자, 정말 좀 노력해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한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더 노력하고 진일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집담회들을 각 교구에서 한 번씩 다 하고 싶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구에서 정말 앞으로의 청년법회에는 뭐가 담길지 새롭게 노력하고 좀 도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만들어 갈 테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서 우리 아까 5번째 패널 우리 창순이가 말했던 그런 노력들을 정말로 같이 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애써주신 패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서 큰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낼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를 했잖아요. 힘이 들 때 찾을 수 있는 교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까 뭐 7포 세대 하면서 뭐 결혼 안 해도 행복할 수 있다 했는데 그건 사실 선택이거든요. 포기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데 못하는 게 포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그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내가 힘들 때 내 심정을 헤아려주고 옆에서 같이 달려나가고 다독여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교당이라는 것도 앞으로도 지금 말했던 그 여러 가지 방향이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우선 교무님들이 오래 계셔야 돼요. 제가 이립교당에 지금 8년째 있거든요. 장수 교무입니다. 8년이 있으니까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무님들께서 먼저 포기하고 계신 경우에는 그럼 저는 난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교무님들께서 우리한테 교법을 안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놀러 왔나? 나 만날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들 만나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교당에 왔는데 왜 여기서는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 때가 많고, 근데 이제 교무님들께서는 교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그것은 이제 교무님들이 일이고 애들은 좀 잘 놀아줘야 된다 이쪽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오늘 나온 청년 패널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잖아요.